D-27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의 검찰개혁,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공약이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후보가 어떤 공약 들고 나왔는지 그리고 그 공약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극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장개혁에서는요. 5월 한 달 동안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교통 관련 공약을 집중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 교통과 우리 수도권 지역 그리고 우리 생활과 함께 생활상의 문제들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선부터 이어져 온 뜨거운 관심사 GTX 공약을 살펴볼까 합니다. 지역분들은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경기도로 또 이사 가야 되는 다른 지역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공약인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GTX. 저 GTX가 무슨 뜻인가 경기도 뭐 이런 건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뜨거운 화두가 예전에는 뭐 고심도 전철 이렇게 대심도 전철 이렇게 얘기하다가 KTX가 뜨고 나서 GTX 그래서 저는 지가 경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레이트더라고요. 이게 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기초자치단체들은 뭐 노선을 신설해 주세요. 우리 정차해 주세요. 막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뭔지 왜 지자체들은 이렇게 유치하고 싶어 하는지 좀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사실 처음에 2010년도에 이야기할 때 경기로서 G가 맞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KTX에서 따온 건데 경기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지역 그 색이 커서 약간 이제 찾은 게 그레이트로 한 거고요. 일단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뭐 수도권만큼 큰 대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른 철도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 시내 뭐 지하철들이 평균 한 34km 정도거든요. 속도가.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9호선 급행 이게 한 47km 정도 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에서는 괜찮은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막 출퇴근 거리가 이제 40, 50km 되면은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죠. 요 이제 GTX가 고속 급행 한 2배 정도는 한 100km 정도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시간 걸리는 거리를 한 30분 정도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좋아하시는 거죠. 경기 지역에서. 근데 이게 철도가 역이 많으면 사실은 제 속도를 다 못 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광역 급행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이제 서울 시내 도시 지하철은 한 1km 내외거든요. 역간 간격이.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물론 딱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7km 이상 정도씩 좀 벌립니다. 이게 너무 가까우면 속도 좀 내리려 하면 다시 줄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한 평균 한 7, 8km 정도의 간격으로 여기 또 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A, B, C, D까지는 있는 뭐 계획이 있는데 대략적인 계획이 있는데 이게 세부 계획이 어떻게 될 거냐 또는 뭐 E, F 등에 신설할 거냐 뭐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노선 계획이 확정된 거는 어떤 노선들이 있나요? 확정된 거는 A, B, C입니다. 그래서 ABC. A는 지금 이제 그 공사 중이고요. 경기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그리고 이제 C가 작년에 이제 이게 민자 사업으로 하니까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하고 사업자하고 지금 협상 중이 있고요. C가. 그리고 이제 B가 이제 인천 송도에서 저기 마석에 가는 건데 그걸 아마 이제 올해 그 사업자 선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해진 거고요. 예타 통과했다는 거죠. 다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 그 말도 많았던 이제 사실 D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붙인 용어고요. 원래는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그게 이제 그 김포에서 부천까지 이렇게 그냥 짧은 김부선. 그렇죠. 20km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 법정국에서 이제 확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정해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불과 이제 얼마 전에 그 대선 국면에서 양측 다 그 이제 D를 좀 더 제대로 이렇게 길게 하는 거. 그다음에 EF라는 이제 새로운 노선을 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EF 노선이
이제 그 새로 제안된 노선입니다. 네, 이렇게 GTX 이슈가 관심받게 된 근본적 원인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뭐 수도권 자체가 워낙 팽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인구도 사실은 경기도가 서울을 이제 그렇죠. 뭐 능가했죠. 경기도가 네. 1,300만이 넘어가니까요. 서울은 1,000만 아래로 네. 내려갔고. 그리고 이게 또 추세가 또 점점 이게 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뭐 동경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런던 뭐 뉴욕 이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되게 확장되기 때문에 그 GTX가 정말 필요하게진 시점이 됐습니다. 필요하다. 네네. 예.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 노선을 어떻게 하고 네. 속도를 어느 정도 빠르게 이걸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게 문제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당선자 GTX EF 신설 네.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네. 그냥 검토하겠다라는 네. 걸로 이게 하향이 됐어요. 예,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공약 파기냐 뭐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EF 검토하겠다. 사실 검토란 말은 안 하겠다는 거 비슷한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공직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D란 용어도 안 쓰고 원래 이제 국토 작년에 발표했던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 말은 예. D도 그냥 김부선처럼 21km까지 하겠다는 그런. 짧게. 예. 근데 거기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오늘 이제 발표된 건 인수위에서 네. 아니다. 그 5차 철도망 계획에 넣겠다. 국가 철도망 계획에 넣겠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네. 이게 5년 단위로 하는 건데 그렇죠.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작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 4년 더 있어야 돼요. 5년 뒤니까 5년 뒤. 예. 그러니까 2026년에 계획에 넣겠다는 이야기면 뭐 일단 임기가 거의 끝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것 같은데. 임기 마무리 때 계획에 넣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검토가 예. 맞죠. 예. 검토네요. 예. 임기 마무리에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예. 임기 마무리 때 되면 문재인 정부도 임기 끝날 때 그 자기 공약이었던 그 소위 그 검찰 수사권 조정 이거 임기 마무리 막판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랐다 이런 평가도 받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GTX 공약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핫 이슈가 돼 왔습니다. 네. 근데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지금 김은혜, 김동연 두 네. 후보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그대로 지난 이제 얼마 전 대선에서의 네. 윤석열 당선인 공약,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그 후보의 공약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가져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GTX 2 노선이 네네. 김동연 후보는 인천, 시흥, 광명, 포천, 네. 인천, 시흥, 광명 신도시 포천으로 가고 김은혜 후보는 구리, 남양주 네네. 이렇게 돼 있고 F 노선이 김동연 후보는 파주, 위례, 여주 이렇게 돼 있고 김은혜 후보는 순환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노선은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노선도 보시면 이제 극명하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있네요. 많이 네, 차이가 그러니까, 나요. 이제 김은혜 후보의 공약은 그러니까 이제 순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우리 지하철 2호선처럼 예, 순환 그러니까 지하철 이게 2호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동연 후보의 공약은 ABC처럼 이렇게 방사형으로 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김동연 후보는 제 공약은 직주 근접 방사형 네, 노선망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김은혜 후보 공약은 수도권 외곽 연결 순환형이다. 이게 어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까? 이제 이건 물론 이제 이게 공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선 검토는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이제 이런 광역 급행에 장거리 급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가로질러 가기 그래야 때문에 빠른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순환은 사실 좀 안 맞는 컨셉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은혜 후보의 이제 그 순환선은 조금 컨셉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성격상 이렇게 방사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ABC가 처리하지 못하는 빈 공간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제 그 공간을 채워주는 방사형이 사실은 일반적인 개념에 어떤- 맞는 네, 것 개념에 같아요. 맞는 겁니다. 예. 네. 순환선은 천천히 한 바퀴 도는 맞습니다. 건데. 네네. 근데 이거 빨리 뭐 100km, 200km로 빨리 가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돌아갈 필요가 없는 네, 거죠. 맞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순환형으로 하면은 뭐 그 이익을 보는 당사자들 숫자는 많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GTX 개념하고 조금 안 개념하고 맞죠. 안 네, 맞는 맞습니다. 것으로 네네. 보이네요. 자, 수도권 30분 시대에 다 양쪽 다 이야기를 네. 하세요. 이거 GTX 그 어느 쪽으로 놓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직주 근접 방사형이든 뭐 순환으로 하든 간에 이거 30분 시대에 GTX 놓으면 그 실현이 됩니까?
이거는 이제 의지의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한정된 재원을 이제 어디에 투자할 것이니까 문제인데 네. 뭐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도권이 사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는 그 과거의 그런 어떤 그 느린 철도까지는 안 되고요. 네. 정말로 이렇게 편속 100km 이상에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교통 체계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죠. 패러다임이. 네, 네.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GTX 시대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EF 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ABC 노선 이미 예타 통과했다는 ABC 노선도 연장해 주세요. 우리 집 앞에까지 연장해 주세요. 어떤 그 지금 쟁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네네. 그 이게 이제 BC 같은 경우도 네. 그 B 노선이 가평 춘천 쪽으로 네네네. 연장해 달라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근데 있네요. 예. 지금 나와 있는 계획 같은 경우에도 B도 그 반은 새로운 고속철도 선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반은 또 그냥 그 기존 경춘선을 이제 공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C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덕원 아래는 기존의 철도, 그다음 의정 부위는 기존 철도를 그냥 근데 이제 연결하는 연결하는 그러다 예.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제가 이제 뭐 좀 심한 표현을 따지면은 사실 네. 짝퉁 GTX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느리게 그냥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근데 네네. 그거를 더 연장하는 거는 예. 사실은 정말로 빠르게 가고자 하는 GTX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전용선으로 제대로 된 GTX로 하는 게 맞지. 예. 예, 그냥 무늬만 네네 GTX네요. 그렇죠. 무늬만 GTX. 예. 그 예전에 호남선 그 광주 아래로 KTX 맞습니다. 그 KTX 전용선이 없어서 사실은 일반 열차와 동일하게 정확히 갔어요. 동일합니다. 예.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주민들한테 우리도 KTX 타라고 하는 생각은 갖게 마음의 만족은 갖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는 GTX의 개념에 맞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정치적 유불리, 부동산 가격의 상승, GTX 그 자체보다는 GTX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사실은 외적인 요인이 오히려 정책 결정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합리성보다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GTX가 꼭 필요한 지역, 이 교통 합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 어느 지역입니까? 일단 이제 수도권에 ABC를 한번 보시면 네.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를 채워야 되는데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그 한강을 따라서 동서를 연결하는 축이 동서. 필요합니다. 아, 이쪽에서 경기 서부에서 경기 동부 쪽으로. 맞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예. 이제 ABC가 이제 서로 대각선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나온 게 이제 D라는 노선. 그러니까 그렇죠. 김포에서부터 통과해서 이제 용산을 하남- 거쳐서 네, 뭐 이렇게 그게 간다. 아니라 그냥 하남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예, 예, 이제 예. 그 노선인데 뭐 그 EF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우선순위를 따진다 그러면은 네.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도 됐었기 때문에 예. 그 경기도를 동서를 연결하는 김포에서 서울로 해서 그다음에 하남 뭐 이렇게 연결하는 예. 예. 그런 노선이 일단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지 가장 않나 우선순위.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대각선으로 A, B가 가기 때문에 ABC가 네네. 대각선으로 가기 때문에 D는 횡단하는 맞습니다. 서울을 횡단하는 요즘 나의 해방일지라는 프로그램에 그렇죠. 거기 나오는 걸 보면 서울의 노른자를 관통해서 흰자와 흰자를 연결하는 이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자, 결국 수도권 각 지역 지자체장 후보들이 우리 동네까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뭐 우리 동네까지 연장할 거예요. 대통령 인수위원 대통령 당선자랑 친해요. 저는 누구랑 친해요. 막 이런 공약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자, 이게 현실 가능하면서도 필요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지자체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 2분, 그다음에 각 기초자치단체 후보들에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정말로 그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노선을 결정해 놓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작년에 경기도에서 작년 10월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용역을 착수를 했어요. 네. 경기도 철도 기본 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이게 네네. 이제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10년이 도달된 겁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아마 대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용역이 이제 중간인데 네. 아마 새로 이제 지사님 오신다 그러면 네. 여기에서 정말로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공정하고 그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노선을 도출해 주시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사심없이 하는 계획이잖아요. 네네. 그때 거기에 대해서는 31개 시군에서 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런 그 서로의 오해 없이 네. 서로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기도의 철도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계획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GTX 노선을 좀 제대로 그려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구랑 친하니까 누구랑 가까우니까 우리 동네까지 무조건 끌고 와 이런 거 말고요. 말씀 주신 대로 10년짜리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왜 우리 동네에 GTX가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논거를 가지고 교통 합리성 이런 논거를 가지고 계획 안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맞습니다. 함께 합의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네. 이렇게 공약하는 후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그냥 나 누구랑 친하니까 권력이랑 가까우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 부담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GTX 관련해서 A부터 Z까지 다 알아본 것 같습니다.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